통신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는 받을 수 있는 건가? 없는 건가?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. 이동통신요금 지원 대상 사업은 만 16세에서 34세와 만 65세 이상까지로 한다. 고등학생부터 34세까지는 직장을 가진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그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계층들이 많은 분들로 봐서 절감되는 게 한 5,20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선별 지급하기로 다시 우회를 하면서 5천억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다라는 정부의 설명입니다. 돌고 돌아 2만 원 선별 지급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. 돌고 돌아 어떤 신문은 오락가락, 어떤 신문은 누더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. 2만 원 선별 지급, 통신비 2만 원 지급 방안, 당초 35세에서 49세는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게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주장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대통령이 승낙한 거죠. 대통령은 정부의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. 결국 35세에서 64세는 제외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. 그러자 35세와 64세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봉인하는 겁니다. 어제 7조 8,148억 원 규모 4차 추경 국회 통과됐는데 예산 5,206억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. 통신비를 35세에서 64세는 안 주기로 하면서요. 그러자 회사원 김모 씨, 37살이네요. 딱 못 봤네요. 왕성한 사회활동하면서 세금도 많이 내는데 항상 의무만 요구하니 박탈감 느껴진다. 자영업자 김모 씨, 43, 못 받고요. 애초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40, 50대는 각종 세금과 자녀 양육 등으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갈 시기 아니냐라고 부글부글. 3564는 세금만 내는 봉이냐, 주기로 했다가 안 주는 건 우롱이냐, 4050은 돈 안 줘도 지지해주니 상관없냐, 정부에서 이번에는 나이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냐라는 일각의 반발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일단은 이재명 기자, 처음에 안 주기로 했었잖아요. 그러다가 어느새 주기로 했다가 결과적으로 다시 안 주기로 했어요. 결국 여권이 패착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워낙 코로나 사태가 광범위하고 사실 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가급적 재정이 허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맞겠죠. 근데 문제는 재정에 한계가 있고 특히나 이번 4차 추경안은 다 빚입니다.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하면 최대한 피해가 큰 사람 쪽에 많은 지원을 해주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됐어야 했을 것 같은데 얘기한 것처럼 사실 지금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 먼저 했다, 청와대가 먼저 했다, 언론 보도는 다르던데 어쨌든 만 13세 이상 통신비 2만 원 지원을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. 결국은 여러 우여곡절을 통해서 정리가 되긴 했는데 34세까지, 16세 34세까지 주고 또 만 65세 이상을 주고 이렇게 또 정리가 됐습니다. 그럼 34세까지는 왜 주고 또 35세 이상은 또 왜 안 주느냐 이런 논란이 반드시 존재하겠죠. 한 살 차이로? 특히나 35세 이상 그리고 64세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야 되고 또 세금도 많이 내는 세대인데 그걸 빼야 할 근거가 사실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죠. 근거 자체를. 그야말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측면인 건데 예산을 절약한 건 잘 됐지만 사실은 이게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못 받게 됐지만 저도 못 받아요. 사실 받은 적이 없죠. 아직까지. 받은 적도 없고 사실 그것을 받는들 가게에 큰 보탬이 되는 금액도 아니지만 마치 뺏긴 기분 아닙니까? 그 자체가 문제인 거죠. 그 자체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재정 중도인 거고 국가의 의존성을 높인 건데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야당도 주장하고 있지만 재정 쪽 이제 전문가도 주장을 하고 있던 건데 결국은 여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이 사태를 대응했다가 결국은 여권이 기준을 바꾸면서 역풍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물론 이렇게 돈을 아낀 것과 관련해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인 추경협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이렇게 아낀 돈, 그런데 룸살롱에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해서 논란입니다. 3040 통신비는 취소했는데 룸살롱에 200만 원 준다. 어제 국회 4차 추경 통과 통신비 지원, 선별 지원으로 축소됐고 룸살롱 등 유흥주점에 200만 원 지원이 추가가 됐습니다. 그러자 여성인권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이요. 유흥주점까지 200만 원을 왜 주냐. 코로나 시국에도 석 달간 600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
빼라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정혁진 변호사님, 네. 룸살롱엔 200만 원 왜 줍니까? 일단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유흥주점이거든요.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. 유흥하고 주점. 주점은 당연히 술 마시고 안주 먹고 하는 게 주점이고 유흥이 뭐냐? 이 유흥이 사실은 노래 부르는 거에다가 거기에다가 유흥 접객원이 들어가 있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. 예.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보면 단란주점 영업이 있고요. 유흥주점 영업이 있는데 단란주점 영업은 거기 가서 이제 뭐 노래하고 뭐 노래방 기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단란 그 주점이고 유흥주점은 여기에 접객원 그 여자 접객원이 그 있는 경우가 유흥주점이거든요. 그래서 가보면은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하고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만큼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. 그래서 뭐 인테리어나 굉장히 시설 같은 거나.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이재명 기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가 예산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 국가 예산이 우리나라가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눠줍시다.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배당합시다. 이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국가도 어려운데 어거지로 빚을 내가지고 이걸 갖다 분배하자는 거거든요. 다시 말해서 이거는 공적 자금인데 이런 공적 자금을 그 분배할 때, 배분할 때 좀 엄격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. 그렇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본도 많이 그 투여가 됐고 또 사람들 보기에도 정서상으로 좀 국민 정서상으로도 부합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유흥주점에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고 하는 그 권인숙 의원의 그 지적은 저는 그 경청할 만하다 이런 생각입니다. 코로나19와 관련돼서 뉴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. 다시 확진자가 늘었습니다. 110명으로 확 늘었는데 김정희 교수님, 네. 어제 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뭐 70명대, 50명대 마음을 놨는데 다시 110명대로 늘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이렇게 등락을 반복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지역사회에 숨은 감염자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은 증가를 하고 어느 날은 감소를 하는 거고 이러한 상황들은 앞으로 추석 때까지는 계속 일어날 거다. 그래서 두 자릿수로 갔다가 세 자릿수로 갔다가 계속 이러한 반복을 하면서 집 유지를 하다가요. 관건은 추석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자, 김정희 교수님 모시고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, 또 독감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.